네, 안녕하세요. 혼술아재입니다. 본격 음주 방송 술 읽어주는 남자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회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혼자 술을 많이 먹어요. 혼자 술을 많이 마시는데 그 이유는 저는 술이 맛있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술을 제가 원하는 시간에 마시려면 그냥 혼자 마시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친구 연락하고 뭐 지인들 연락해갖고 뭐 어디서 만나서 약속 잡고 이렇게 마시려고 그러면 제가 원하는 술을 못 마실 때가 꽤 많아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 제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제가 원하는 술들을 이렇게 마시는 편입니다. 네, 꼭 그래야 되냐? 네, 왜냐면 이제 맥주나 와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소량만 들어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안 가서 먹으면 그게 다 솔드아웃이 돼서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이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술도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야지 신상을 다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혼자 마시는 걸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혼자 마시다 보니까 뭐 요새 1인 방송도 대세고, 그래 뭐 마시면서 방송이나 좀 더 해보자 하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사실 그 뒤에 사시면은 뭐 이러다 보면 술 협찬이라도 한두 병 더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 것도 있는데, 네, 뭐 협찬이 들어와도 좋은 말만 하진 않고요. 그냥 제 느끼는 그대로 술을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고른 술은 바로 이겁니다. 와인이고요. 미국 와인이에요. 랭이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그런 피노누아 와인이고요. 2014년 빈티지로 이 랭이라는 이 와이너리에서 만드는 가장 기본급 피노누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에 리제르바급도 있고 또 그 위에 무슨 다른 등급들이 있는데 얘는 가장 저렴한 등급이고요. 얘로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 와인앤모 하남점 1주년 이제 그 행사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좀 싸게 파는 와인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가보다는 거기서는 그냥 데일리로 먹을 수 있는 저렴한 와인들, 샴페인이랑 뭐 이런 피노누아 같은 애들 좀 집어왔어요. 그 중에 한 병인 이 랭으로 일단은 방송을 시작해 봅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랭 와이너리의 피노누아를 읽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라벨을 보시면 랭 이스테이트 와이너리 앤 빈야드, 이게 생산자죠. 생산자 보이시죠? 여기 생산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빈티지가 나와 있어요. 빈티지. 네. 그래서 빈티지는 이 와인을 만드는 포도가 생산된 해예요. 와인을 만드는 포도가 생산된 해. 대부분의 와인은 이걸 꼭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노누아. 피노누아는 이제 포도 품종입니다. 포도 품종.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윌라메트 밸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리고 그 옆에 오레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레곤이 그 미국에 있는 주죠. 캘리포니아 주 위에 있는 주가 오레곤이고, 그 다음에 오레곤 주에서도 이 윌라메트 밸리가 그 안에서 되게 유명한 와인 산지라고 해요.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오레곤 와인들은 이 윌라메트 밸리에서 많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한 게, 사실 제가 미국에서 조금 살았는데 그래서 영어를 어쩔 때는 막 원어민처럼 하려고 깝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한국 발음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뭐 이랬다 저랬다 저도 모르게 돼요. 그리고 프랑스 말할 때 프랑스 와인 얘기할 때 제가 프랑스말 1도 못하는데 와인 라벨은 읽을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와인 마시는 요 세계에서는 그 프랑스어 발음을 할 때 최대한 프랑스 원어에 가깝게 하는 게 또 그 세계의 약간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적응이 돼서, 네, 앞으로 이제 프랑스 라벨을 읽을 때 조금 가짜않게 여겨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서두가 길었는데 일단 마셔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사실 세팅하면서 좀 마셨어요. 심심해서 좀 마셨고,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트위스트 탑이에요. 트위스트 탑. 그 신대륙, 뭐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코르크 방식이 아닌 이런 트위스트 탑을 사용하는 생산자들도 꽤 있어요. 사실 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겠지만 오늘 하지 않겠는데 어쨌거나 얘는 트위스트 탑을 트위스트 탑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형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미국 피노누아지만 흔히 이제 와인 좀 드시는 분들이 미국 피노누아 하면 떠올리는 게 잼이하다라는 말이에요. 잼 아시죠? 뭐 딸기잼, 사과잼, 끈적끈적. 그래서 원래 이제 피노누아는 가장 유명한 게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피노누아가 가장 유명합니다.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가장 비싼 와인 중에 하나인 그 도멘 로만의 꽁띠 DRC를 뭐 주축으로 뭐 르호아 뭐 등등 다양한 이제 피노누아를 사용하는 포도가 아니고 와인들이 이제 부르고뉴 지방에 생산이 되게 되고 대부분 고가의 와인 리스트를 차지하는 그런 와인들이 이제 그 부르고뉴 지방에 생산이 됩니다. 뭐 특징을 얘기하자면 좀 여리여리하고 섬세한 그런 포도 품종이라 보시면 돼요. 다른 뭐 레드 와인 품종들에 비해서 뭐 까버네 쇼비뇽, 메를로 아니면 뭐 템프랄리뇨, 뭐 네비올로, 뭐 그르나슈, 슈라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섬세하고 여리여리하면서 그런 여성적인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포도 품종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와인 생산자나 때루아에 따라서 되게 남성적인 그런 피노누아도 있기는 있어요. 하여간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뭐 피노누아를 프랑스에서만 재배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뭐 당연히 미국에서도 이제 재배를 하고요. 그리고 뭐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이태리, 독일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에서 피노누아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기후가 다르고 토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맛과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잼미하다는 얘기하다 이렇게 많이 샜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미국에서 나는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나는 이 피노누아들은 조금 캘리포니아 지역은 좀 이제 기후가 좋잖아요. 그래서 햇빛도 세고 그래갖고 부르고뉴에 비해서 훨씬 포도들이 숙성이 잘 돼요. 잘 익어요. 그래갖고 잘 익은 이제 과일을 드시면 되게 달고 이렇게 막 농익은 그런 맛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향에서인지 캘리포니아 지역의 피노누아들은 되게 잼미한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달달하면서 훨씬 레이어가 두꺼운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프랑스의 그것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제가 생각하는 피노누아의 매력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캘리포니아의 피노누아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캘리포니아 피노누아들도 유명 생산자 것들은 되게 비싸요.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막 가거든요. 그런데도 제 취향에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오레곤은 캘리포니아 위에 있는 지역이 이제 오레곤이죠. 그리고 그 위에가 워싱턴이고 워싱턴은 뭐 하면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워싱턴은 캐나다인데 워싱턴에 이제 시애틀이 있고요. 시애틀에는 뭐 스타벅스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오레곤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그냥 뭐 나이키 본사 있는 정도 포틀랜드에. 근데 사실 오레곤 같은 경우는 숲이 되게 많고 기후가 되게 서늘해서 술을 만들기 되게 좋은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맥주 양조장이 엄청나게 많이 그 자리 잡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오레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맥주 투어를 갈 때 맥덕들이 갈 때 꼭 가게 되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핫한 게 이제 그 북동부 뉴잉글랜드 스타일 때문에 그 북동부 쪽 뉴욕 주랑 뉴잉글랜드 주랑 뭐 메인 주가 좀 핫하긴 한데 전통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주가 핫했고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 말고 이제 그 외에 오레곤에도 엄청 유명한 브루어리들과 유명하진 않지만 다양한 그런 맥주를 만드는 브루어리가 엄청 많아요. 그 오레곤의 주도가 포틀랜드인데 포틀랜드가 서울 사이즈 한 3분의 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포틀랜드에 있는 브루어리 개수가 113개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113개. 서울의 3분의 2 사이즈만한 도시에 위치한 맥주를 만드는 공장이 113개인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그 오레곤은 그 맥주로 유명한 곳입니다. 네, 또 와인 얘기하다 맥주를 샜는데, 네, 이게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네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 오레곤은 되게 여러 가지 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데, 와인도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보다는 기후가 서늘하기 때문에 잼미한 느낌은 그렇게 크게 없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오레곤에서 생산된 피노누아를 캘리포니아에 생산된 피노누아보다 훨씬 좋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랭이라는 생산자고요. 뭐 다른 건 뭐 크림스톤 이런 생산자가 있는데, 이제 그 생산자의 와인들은 얘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나가요. 근데 그 집도 되게 맛있는 편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엔 이 오레곤에서 만든 피노누아를 선호하는 편인데, 미국 피노누아 중에서는. 네, 다시 한번 이제 말이 길었는데 다시 한번 마셔볼게요. 자, 보통 와인을 마실 때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 하는 뭐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가장 무난한 방식이 이겁니다. 처음에 그냥 향을 맡으세요. 그 다음에 잔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걸 스월링이라고 하는데, 일단 돌리세요. 그냥 돌리시고 다시 한번 향을 맡으시고, 그 다음에 스월링을 하시고 입에 드세요. 드신 다음에 입에서 약간 머금으면서 뭔가 생각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으시고 삼키신 다음에 아, 좋네, 딱 이러시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 와인 좀 마시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10중 8구예요. 10중 8구. 그냥 내가 와인 맛을 알건 모르건 이 액션만 하시면 사람들이 이 사람 와인을 그래도 좀 마시는 사람이네 딱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와인 드실 때 와인 초짜라도 딱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딱 하시면 그 자리에서 너무 어색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드시고 향, 그 다음에 와인잔 돌리시고 향, 그 다음에 입안으로 마시고 잠깐 음미하는 듯한 뭔가 생각하는 표정 2초, 그리고 삼켜.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떠세요? 그러면 그냥 얘기하세요. 뭐 향이 좋고요, 뭐 과실량도 풍부하고 뭐 피니시도 적당한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시면 네, 그쵸, 괜찮죠?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네, 그 정도만 되면 돼요. 네, 네, 실제 이 와인을 마시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방송을 한다고 깝치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네, 일단 머스크 향이 되게 강해요. 머스크라고 하시면 그 남자 향수의 약간 그 남자 냄새 나는 그 향 있잖아요. 그 한국말로는 아니고 이제 뭐 사향이라고 하는데, 그 사향 냄새. 그게 뭐 여자를 유혹하는 그런 향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그 머스크 향. 피노누아에서는 이 머스크 향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종종 있고, 뭐 대표적으로 그 부르고뉴 지방의 쥐브샹베르땡에서 나는 이제 피노누아들이 그 머스크 향은 되게 유명한데, 얘도 맡아보면 그 머스크 향이 되게 줄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리베리, 뭐 딸기는 아니고요, 조금 더 진한 색깔의 베리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진한 색깔의 베리인 것 같고, 알코올도 살짝 있어요. 알코올 향이 살짝 튀어요. 알코올 향이. 얘를 좀 열어놔야겠다. 사실 이거 열어놓으면 이제 알코올 향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계속 막아놔서. 네. 그리고 약간 화한 느낌의 민트 계열 허브 향도 조금 나요. 네, 그렇고 이제 컬러는 약간 가넷 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넷. 입안에서는 되게 스파이시해요. 약간 후추스러운 맛이 있고요. 그런 스파이시한 맛과
탄닌, 사실 피노누아 품종은 그렇게 탄닌이 강한 품종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탄닌의 느낌은 강하진 않고요. 탄닌이 약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세진 않고, 그리고 그런 약간 어두운 색의 베리들, 뭐 블랙베리 아니면 자두, 약간 이런 느낌의 맛이 이제 있고요. 이제 와인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도인데, 신맛. 피노누아는 또 신맛이 되게 중요한 그런 레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신맛은 적당히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딱. 약간 쌉싸름 맛도 있고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도가 생산된 지 한 8년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뒤에 보시면 병임 연월이 있어요. 병임 연월은 이제 와인을 만들어서 이 병에 실제로 와인을 넣은 그 시기를 말하는데, 병임 연월, 그러니까 얘는 2014년에 포도를 수확해서 그 와인 생산 설비에서 와인을 만들고 2016년 6월에 이 병에다가 와인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 담긴 지는 이제 한 2년 정도 된 거죠. 2년 정도. 그래서 보통 와인 같은 경우에 진짜 빨리 만들면 1년,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2년 정도 걸리는 게 보통이고요. 조금 이제 상위 등급으로 가면 뭐 4년,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병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심한 경우에는 막 10년, 뭐 이렇게 훨씬 뭐 20년 정도 갖고 있다가 병입을 하는 경우, 병입은 그렇지 않구나. 네. 병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여간, 네. 그래서 보통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병에 넣기 전까지 생산 시설에서 여러 가지 뭐 발효라든가 아니면 숙성을 시키는 기간이 보통 한 2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년 후에 이제 병에다가 와인을 담아서 이제 밀봉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또 숙성을 또 병에서 또 숙성을 시키죠. 와인 같은 경우는 안에 그 효모나 이런 것들이, 효모 찌꺼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숙성이 되면서 또 그 맛이 풍부해지고 변화가 되는 과정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와인은 이제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와인도 그 맛과 느낌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랑 피노누아는 하여튼 뭐 이렇게 막 복잡 다단한 맛은 아니에요. 복잡 다단한 맛은 아니고 그냥 막 편하게 마시기 좋은 그런 데일리 피노누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할인 받아서 2만원 중반대에 구입했습니다. 근데 보통 한 3만원 초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랑스 피노누아가 일단은 가장 선호도가 높긴 한데 자주 못 먹는 이유는 비싸요. 프랑스 피노누아는 제일 저렴한 라인업이 한 4만원, 5만원이에요. 그리고 조금 그냥 괜찮다 싶어서 집으면 7만원, 8만원. 그리고 이제 좀 맛있는 거 먹을까 하면 10만원이 다 넘고, 진짜 괜찮은 거 마시려면 20만원, 30만원 이러니까 걔는 뭐 이렇게 막 편하게 사서 마실 수가 없죠. 가격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찾게 되는 대체제가 이제 프랑스 부르고뉴가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피노누아들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안에서도 이제 뭐 랑구독 루시앙이라고 이제 남쪽에 지중해 쪽에 접해 있는 지역에서도 피노누아를 만들고요. 그리고 또 어디서 만드냐? 어디서 만들지? 그 동네 르와르라고 이제 파리에서 가까운 지역에 보통 화이트를 많이 만드는 지역인데 거기서도 피노누아를 조금 만들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프랑스 피노누아 하면 보통 부르고뉴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르고뉴 피노누아가 아닌 프랑스를 떠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뉴질랜드 피노누아가 많이 유통이 됩니다. 특히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남극이랑 가깝잖아요. 되게 엄청 그 남극이랑 가까우면서 이렇게 쭉 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가 되게 서늘해서 뉴질랜드 피노누아도 제가 마셔본 것 중에서는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피노누아를 마시는데 부르고뉴가 아닌 피노누아를 마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오레곤, 그리고 다른 나라를 택한다면 뉴질랜드를 택해요. 호주도 호주의 이제 주요 와인 산지가 이 애들레이드라고, 호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정중앙 남쪽에 있는 요 지역에서 보통 주요 와이너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역에. 근데 이제 빅토리아라고 멜번이 있는 그 주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메이저 와인 산지는 아닌데 이상하게 피노누아는 빅토리아주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유명합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도 좀 비싸요, 사실. 그 부르고뉴의 대체제로 마시기에는. 네, 그래서 맛은 괜찮은데 가격 때문에 잘 손이 안 가는 애들이 이제 그 호주에서 나오는 그 빅토리아 쪽에서 나오는 그런 피노누아들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아니면 오레곤 피노누아를 보통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이 랭이라는 빈야르드에서 나온 이 2014년 피노누아에 대해서 읽어봤고요. 그래서 라벨도 읽어봤고 맛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첫 방송이라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꾸준히 해볼 예정이고요. 어쨌거나 그리고 시작은 와인을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와인이랑 맥주를 주로 마셔요. 와인이랑 맥주를 주로 마시는데 왜냐면 제가 술을 되게 잘 마시지 못해서 좀 독한 술을 마시면 제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와인이랑 맥주를 마시고요. 하지만 이제 뭐 가끔씩 위스키도 마십니다. 뭐 싱글 몰트 같은 것도 가끔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케를 조금 마셔보려고 하는데 사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사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마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화학 조미료가 들어간 술을 잘 못 마십니다. 대표적인 게 소주죠. 그래서 소주는 제가 못 마셔서 소주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막걸리도 뭐 장수 막걸리 이런 거는 다 화학 조미료를 넣어갖고 이렇게 섞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잘 못 마시는데 그런 게 아닌 진짜로 천연 재료들만 사용해서 만든 전통주들을 한번 마셔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방송에서 이제 뭐 와인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와인, 맥주가 주를 이룰 것이고요. 제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위스키라든가 그리고 전통주라든가 사케 같이 배우면서 그리고 칵테일은 그냥 나중에 이제 같이 배우면서 만드는 것까지 같이 하면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좀 재밌게 해보려고. 네. 아직 뭐 칵테일 만들 수 있는 그 장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못하는데 일단 뭐 생각 중입니다.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방송 이렇게 뭐 어리버리하게 했는데 쭉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차피 술은 꾸준히 마시니까 꾸준히 마시면서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집이었고요. 집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어디 다른 펍이나 이런 데 가면 그곳에서도 또 라이브 느낌으로 또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